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똥아저씨 카페의 팀장 장용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엔지니어였습니다. 과거에 공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제 친구, 이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친구 중에 해외 영업부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이제 요즘처럼 이제 해외를 갔다 나가는 그런,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 항상 뭔가 작은 선물을 갖다가 출장 갔다 왔다는 어떤 기념으로 이제 선물을 갖다가 이제 주게 됐죠.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이제 했던 게 보통 일반적으로 파카볼펜 아니면 양담배 한 보를 갖다가 이제 선물로 주는 게 보통 그 출장 갔다 온 사람의 예의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상한 봉투를 갖다 하나 주면서 이거 좋은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줬죠. 그래가지고 뭔데 그랬더니 커피래요. 막상 커피라니까 대한민국에 86년도에 인스턴트 커피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맥스웰 하우스 커피 근데 뭐 좋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놔뒀다가 어느 날인가 이걸 갖다가 열어보게 된 거죠. 제가 여름날에 커피를 선물로 받았는데 한겨울날에 그걸 갖다가 오픈하게 됐죠. 일반적인 그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원두 형태의 커피였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좋은 커피라고 그랬으니까 먹어보기 위해서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찾게 됐죠. 근데 1986년이라는 그 시기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따지고 보면 백과사전. 아주 두꺼운 백과사전을 갖다가 봐가지고 커피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았죠. 드립포트와 밑에 있는 서버와 드리퍼가 이렇게 보이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구성을 한 거죠. 당연히 드립포트는 없죠. 지금 이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거와 비슷한 형태의 포트는 저는 없어가지고 이거랑 가장 유사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그 제기 중에 정종 주전자가 이거랑 가장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쓰고 드리퍼?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형태적으로 봤을 때 깔때기 모양이니까 뒷받침을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고 필터? 역시 없죠. 근데 1986년도에는 그 창호지로 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창호지가 이제 집에 있었고, 그 밑에 있는 서버는 굳이 필요 없이 커다란 잔이 있으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리퍼트는 정종 주전자, 드리퍼는 깔때기, 그리고 필터는 창호지, 밑에 있는 서버는 그냥 일반 큰 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분쇄죠. 커피를 갈아야 되는데 원두를 믹서죠, 믹서에다 그걸 갖다가 원두를 넣고 갈아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정말 밑에서 검은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사실. 그 어려운 과정, 제가 한 모금을 딱 먹는 순간 똥아저씨와 함께하는 향긋한 커피 이야기 계속됩니다. 어쨌든 하여간 좋은 커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모금을 딱 먹는 순간 이건 세상에 없는 지옥이었어요, 사실은. 왜 지옥이었냐면 나중에 이제 이 커피를 준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이 커피라는 거는 처음에는 방향제 역할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장롱 속에다 이제 한 6개월 동안 보관하다 보니까 장롱 안에 있는 그 나프탈린 냄새를 갖다가 이 커피가 아주 담뿍 담고 있었죠. 그게 이제 커피에 농축이 돼가지고 나온 거를 갖다가 제가 맛있는 커피라고 생각하고 한 모금을 들이킨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제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 친구한테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드립을 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됐죠. 그 친구는 이제 거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는데 그 1986년도 당시에는 상당히 일본에서 핸드 드립이 성했을 당시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뭐 하리오, 칼리타 이런 어떤 드립 그 서버 뭐 어떤 드립포트 이런 것들이 다 일제였으니까 예,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제가 커피 생활을 갖다 그때서부터 계속 하게 됐죠. 예, 저도 모르게 이제 커피에 빠져 들어가가지고 아마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0잔 정도 마시는데 많이 마실 때는 하루에 한 15잔 정도 커피를 마셨어요. 심지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친구들 모임이 있으면 많이 만들 때는 뭐 거진 30-40잔을 만들었어요. 꽤 많이 만들었죠. 그때마다 이제 제 친구놈들이 하는 소리가 야, 네 커피 정말 맛있다. 야, 너 이거 샵하면 너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소리를 제법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49인가? 그때 명예퇴직을 이제 그 제안을 받고 퇴직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꿈에 불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1년 반 만에 흔히 말하는 그 부도를 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동암역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이제 핸드드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막상 포차를 갖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 뭐라고 써놨냐면 대한민국 1호 핸드드립 전문 포차라고 써놨거든. 근데 오셔가지고 손님이 묻는 말, 핸드드립이 뭐예요? 손으로 드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커피를 갖다 왜 손으로만 드립해요? 기계로 뽑아도 되고. 저는 참고로 아메리카노를 별로 커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핸드드립과 아메리카노의 차이는 어쨌든 커피 양에서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핸드드립 할 때 보통 들어가는 원두의 양이 아메리카노용 한 샷 기준의 2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커피 양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훨씬 풍부한 맛을 내죠. 그리고 로스팅 포인트도 아메리카노용 그 에스더용 원두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쓴맛보다는 적당히 신맛과 부드러운 맛 그리고 여러 가지 맛 성분들이 훨씬 풍부하게 납니다. 이 흔히 말하는 에스프레소에다 물 탄 아메리카노보다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시는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한 반년 동안은 내가 다시 접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조금씩 이제 제 커피를 갖다 즐기는 매니아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미나게도 방송도 타게 되고 흔히 말하는 공중파에 6번 나왔습니다. 잡지에 3번인가 실렸습니다. 책에 1번 실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할 때 저는 비제도권 바리스타가 아닙니다. 저는 커피를 29년 한 아마추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실제적으로 바리스타가 아닙니다. 29년 차 아마추어지. 이런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TV는 포스는 사실 커피 만드실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남들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어떻게 뭐 술은 말술에다가 뭐 고기는 서너 그릇 먹겠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참고로 저는 술은 전혀 못하고 고기는 삼겹살 1인분을 넘어가지고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따지고 보면 고기 같은 육식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풍기는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 실제적인 거하고는 제가 커피 15잔 먹게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뚱아저씨와 함께하는 라디오스타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커피가 이게 아주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핸드드립 파는 보통 일반적인 로스터리 카페보다는 싸요. 하지만 포장마차 커피치고는 비싼 거였죠. 따지고 보면 커피의 질로 보면 난 절대 뭐 어떠한 그 흔히 말하는 인지도 있는 그런 커피 로스터리 카페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드립 커피라는 거는 아메리카노보다는 한 단계 위의 커피예요. 가격으로 봤을 때 아메리카노가 예를 들어서 3,000원이라고 그러면 핸드드립은 5,000원, 6,000원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가격이거든요. 형성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간. 핸드드립 한 잔을 만들 때
아메리카노는 10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1의 어떤 소요 시간이란 말이에요.